오늘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오늘 독서 모임 참석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좀 늦잠을 많이 잤어요. 한 3시쯤에 잤나? 그래서 손가락이 아직 다 낫질 않아서 예전보단 많이 나은 편이긴 한데, 예전에 계단 위를 걷다가 한번 손을 잘못 짚었는데 그때 손가락 인대 쪽, 그러니까 수장판이라고 하는 부위가 찢어져서 이 손가락의 가동 범위가 심각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 쌤이 한 10시쯤까지 밖에 안 계신다는데 지금 시각이 9시 반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병원까지 거리가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일단은 가보려고요. 일단 가보고 나서 그 쌤한테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참석하고자 합니다. 지진 때문에 이게 떨어졌나?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최근 이사 준비 때문에 집 정리를 해도 끝이 안 나요. 지금 정신이 없어. 항상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좋긴 한데 너무 피곤해요. 게다가 일단 물리치료 끝나고 나서도 한 12시? 그때쯤부터인데 거기서부터 독서 모임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넉넉 잡아 30분? 그 이후의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독서 모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 찍고 있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아무튼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잘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는 병원 출입 통제 자체에 반드시 마스크를 필참 제가 반드시 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제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카메라 잘 쓰네. 맨날 무조건 그래야 돼요. 들고 다닌다 진짜. 저 무거운 거를. 비싸서. 이정이다. 아까워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보자. 네. 서울 드세요. 네. 모임 잘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대충 4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1시 가까이, 6시 끝나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책에 대한 얘기보다 희한하게 각자 개인사 얘기에 좀 많이 치우쳐져서 그런지 재밌었어. 오랜만에 해서. 오씨, 담배 입고 춥노.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쉬는 중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밖에 비랑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일단 손가락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독서 모임까지 물론 어느 정도의 차질은 있었지만 모임을 진행하고 나면 보통 피곤해서 뒷골이 땡긴다든지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도 없이 그저 모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먼저 이렇게 기분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항상 5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넣습니다. 이 5가지를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모임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 5가지를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인상 깊었던 문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인상 깊었던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지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 진행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읽었던 책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석자 인원이 대략 6명이라고 친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10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10분을 다 잡아먹는데도 상대방에게 그래서 뭐 이런 물음표가 딱 뜨는 순간에는 내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물음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석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질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발언권을 내가 갉아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고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평적인 자세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그저 나와 다른 생각일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게 되는 뭐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모임 참석자와 나는 그 모임에 잠깐 본 사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나에게 대입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아무래도 첫 번째 공감, 두 번째는 존중, 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먼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최대한 공손하게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섣부른 조언이라든지 충고 때문에 이 사람은 모임 중간에 부정적 감정 이 한 번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졌으면 모임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낭비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조언이나 충고를 건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입니다. 자신이 각자가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뺏겨서 책에다가 적든 뭐 노트에다 적든 뭐 저 아이패드 들고 가지고 뭐 적든 폰에다 적든 할 텐데 그대로 적으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상 깊었던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다 고개 숙여가지고 적고 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티키타카가 되지 않고 그저 뭐랄까 나 혼자 씨부리고 있네 이런 뭔가 하는 섭섭함이 어느 정도 생겨날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이제 아이 컨택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인상 깊었던 문장을 그대로 적는다고 정신이 팔려서 계속해서 이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인상 깊고 이걸 꼭 남겨야겠다 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딱딱딱 남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다가 모임 중간에 진행하다가 휴식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메모를 보는데 내가 이런 메모를 했네? 이런 키워드를 내가 왜 메모했지?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근데 좀 그대로 다시 적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분에게 그냥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쉬는 시간에, 모임 진행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모임 진행에 대해서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남겨둔 다음 다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메모 스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이 스킬을 늘려가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게 혀가 꼬이냐. 네 번째는 과도한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감정이 섞이면은 어느 정도의 재미는 불러올 수 있어도 과도하게 섞이게 되면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가 어느 순간 감정에 치우쳐져서 내 말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들어가되 최대한 과도한 감정 표현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 모임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절대적으로 내비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내비치되 최대한 과도하지 않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독서 모임을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초심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책을 다 읽지 않았다고 해서 모임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상 깊었던 구절,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뒷장에 내가 인상 깊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뒷장까지 다 읽어야만이 앞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읽었던 만큼이나마 정리를 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뒷장의 결말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요할 수 있겠다마는 대부분의 책이라면, 소설이 아닌 다른 책들이라면 내가 읽었던 만큼, 그리고 모임 참석 당일 전까지 정리를 해서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5가지 제가 독서 모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2017년도부터 독서 모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고, 그리고 독서 모임을 여러 참석을 해보면서 좀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고쳐 나가야 될 것들을 항상 노트에 적고 모임 참석 전에 다시 상기시켜서 참석하곤 합니다. 남들이 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하고 넘기고 나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했던 5가지 행동을 도를 넘을 정도로 했다면 보통은 모임장이 제지를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원이신 당신이라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모임의 퀄리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독서 모임에 대한 팁을 남기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길게 빼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 앞으로나마 이렇게 영상을 좀 자주 찍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